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되는 날 이혼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고작 1년 살고 이혼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남편을 한 기간만 10년이 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로 알고 지내다 제 나이 22살에 남편과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전부터 친구 사이여서 그런지 매우 편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남편은 군대도 다녀왔고 제대 후 다른 회사로 취직하면서 벌이도 전보다 나아졌고 저 역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면서 둘이 돈을 벌며 알뜰하게 모았어요. 둘 다 결혼 생각을 하고 만났기 때문에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결혼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희는 28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양가 허락을 받고 시작한 동거였어요. 오래 만난 만큼 저희는 뜨겁게 사랑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의리가 더 강하다고나 할까요? 암튼 저희는 각자 일 열심히 하며 2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라 양가 부모님도 저희가 결혼식을 한다고 했을 때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저희는 식을 올리고 나서도 평범한 부부들처럼 서로 맞벌이하고 주말에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서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가끔은 외식도 하고 회사에 연차를 쓰고 여행을 가기도 했죠. 제가 영화나 공연 보는 걸 좋아해서 남편은 종종 예약을 했는데 자기야, 내일 약속 없지? 응, 왜? 자, 이거 예약했는데 자기가 전부터 보고 싶다고 했잖아. 예약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구했어? 광클했지. 이런 게 행복인가 싶을 정도로 저희는 큰 집도 없고 차도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달 월급날에는 돈을 저축하고 남은 걸로 알뜰하게 살면서 돈 모으는 재미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핸드폰을 자꾸만 감추기 시작했어요. 저랑 같이 누워있을 때도 제가 보기 어려운 각도에서 카톡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때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고 알고 지낸 세월이 길어서 서로 친구 이름도 다 알 정도였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의심하는 제 자신을요. 얼마나 늦어? 글쎄,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남편은 부쩍 야근도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차 없이 살았는데 친정에서 경차 한 대를 사주셨어요. 그래도 차는 있어야 한다면서 타다가 돈 모아서 좋은 차로 바꾸라며 애기 없을 때는 경차를 타라고 하셔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심지어 회사 숙소에서 잔다고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이 많아 늦는 건 이해했지만 회식을 한다면서 새벽 2시에 들어오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노느라 새벽 4시에 들어오고 항상 12시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결혼하고 5개월이 됐을 때 저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만 봤습니다. 항상 밤에 기다리다 잠이 들어 남편이 들어오는지도 몰라서 아침에 눈 뜨면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하는 남편만 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군대 선임이 결혼해서 집들이를 한다며 부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부산? 내가 자주 말했던 군대 선임 알지? 나 힘들 때 많이 도와줬다고. 알지. 그런데 부산에서 결혼하느라 나 못 갔잖아. 그것도 미안한데 집들이 한다고 하니까 얼굴은 비춰야지. 군대 후임들도 다 온다는데. 남편이 군대 때 도움받았던 선임이었고 결혼식도 못 간 건 사실이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다 남자라 모텔을 하나 잡아서 다 같이 잔다고 했어요. 하루 자고 온다고 하니 더 이상했는데 그래도 믿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부산으로 갔고 가서도 저에게 전화하며 옆에 있던 사람들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남편은 집에 왔는데 와서도 계속 저 모르게 방에서 카톡을 했습니다. 여자한테 촉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전부터 의심이 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남편이 잠이 들었을 때 몰래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남편이 핸드폰에 걸어둔 비번이나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서로 믿었으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수상한 행동에 더는 저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본 저는 잠시 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던 상대는 이름이 장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낸 메시지를 보니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당장 보고 싶다는 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있었죠. 제가 더 어이없고 기가 막혔던 건 언니한테 인사하러 가려면 옷 사야겠지? 오빠는 입을 옷 있어? 정장 입으면 좋은데. 나야 있지. 내가 옷 사줄게. 백화점 갈까? 남편과 바람난 여자는 남편의 회사 여직원이었고 나이도 많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연락하고 자기 언니한테 인사까지 시켰던 거죠. 카드 사용 내역서도 들여다봤는데 남편이 군대 선임 집들이를 간다고 했던 날 와인을 구입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애초에 집들이는 없었고 영상통화로 보여준 집은 상간녀의 언니 집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남편의 폰을 받고 차 블랙박스도 남편이 출근할 때 타고 다녀서 퇴근 후 집에 오면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눈치를 채고 핸드폰 패턴을 바꿨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장미가 누구냐? 빨리 말해. 너 내 폰 봤냐? 그게 중요해? 또 어떻게 다른 여자랑? 짜증나. 내가 네 폰 몰래 보면 좋겠냐? 진짜 정 떨어진다. 남편은 바른 대로 말도 안 하고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황당한 건 저였어요.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나간 남편은 하루 외박까지 했고 그 다음날 퇴근 후 바로 집에 왔는지 저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왜? 그 여자랑 다시 새살림 차리려고? 미안. 사람을 때려도 저렇게 사과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혀 미안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저도 당연히 이혼하고 싶었지만 저런 행동을 하길래 괘씸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막말도 하더군요. 제발 좀 이혼해줘. 너랑 사는 거 힘들었어. 지옥이었다고. 뭐? 넌 안 지겹냐? 너 진짜 쓰레기다. 그래, 마음대로 말해. 남편은 이혼만 해주면 집도 차도 그냥 두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장미라는 여자가 좀 사는 집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은 방 2개짜리 20평대 아파트였는데 구축이라 비싼 집도 아니었어요. 차는 원래 친정에서 사주신 거니 남편이 당연히 놓고 나가야 하는 거였고요. 신혼집 알아볼 때 남편과 둘이 발품 팔아가며 겨우겨우 구한 건데 남편은 그간 저와 있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못 해준다고 했더니 집에 와서 물건 부시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해달라고 하면 더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포기할 줄 몰랐어요. 제발 부탁이야. 이혼 좀 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걔가 그렇게 좋냐? 무릎 꿇을 정도로? 인연이라는 게 괜히 있어? 너도 네 인생 살아. 아직 젊잖아.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그래, 이혼하자. 네가 분명히 집 두고 차 두고 나간다고 했지? 그럴게. 몸만 나갈게. 내 옷만 챙겨간다고. 나가. 이혼 서류는? 그 전에 집 명의 정리부터 해. 그리고 각서도 쓰고 나가.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류 정리부터 했습니다. 각서는 공증도 받았고 증인까지 데려와서 확실하게 해두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었는지 서류 정리도 일사천리였어요. 허무했습니다. 제 20대는 남편과 함께했기 때문에 사실 이혼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말씀도 드리지 못했는데 남편이 나가고 난 뒤 저희는 이제 이혼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준비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고 남편은 알겠다며 그렇게 완전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여자 좋다는 남편 붙들고 사는 것보다 이혼이 낫다 싶었고 저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새 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벌을 받길 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어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그간 남편의 폰에서 본 사진이랑 통내용,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본 영상, 카드 내역서 등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제가 법으로 혼내줄 방법을 찾았는데 상간녀 소송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정말 이대로 당해야만 하나 싶었는데 저는 상간녀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했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요. 돈을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이거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리겠더라고요. 저는 며칠 뒤 시댁으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댁은 한바탕 난리가 났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간녀 소장도 보냈습니다. 상간녀 집에서도 난리가 났겠죠. 남편은 소장을 받고 난 뒤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따졌습니다.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하자며? 협의 이혼하는 거 아니었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억울해서. 뭐?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 너 그렇게 나 몰래 바람 피워놓고 제대로 사과는 했냐? 이혼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을 정도면 그 여자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건데 내가 느낀 배신감은? 왜 그러냐? 이혼하기로 했으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끝내. 그렇게는 안 되겠어.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화가 나서 소송을 건 줄 알았는데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소송을 걸자 남편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 소송으로 상간녀 집에서 남편이 유부남인 걸 다 알게 되었고 회사에도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회사에서 너 유부남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그런데 그년하고 재혼하면 어차피 알게 될 건데. 그건 네가 상관할 거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일을 망쳐? 아, 내가 일을 망친 거야? 아, 맞다. 회사에 얘기 안 하고 둘이 동거부터 하려고 했지? 톡에서 본 것 같아. 그리고 조용히 시골리고 살려고? 그 여자네 집에서 네가 총각인 줄 아나 본데 속이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 이제 저는 지켜보기만 하면 됐는데 제 예상대로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이 바람 피운 거 알고 상간녀와 정리하라고 난리였습니다. 상간녀 집에서는 남편과 정리하라고 난리였고요. 특히 시댁에서는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으려고 저한테 참으라고 하셨지만 저 싫다는 사람 억지로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혼도 제가 원한 게 아니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닌 시부모님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났고 상간녀와 둘이 방을 얻어 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오래 갈까요? 상간녀 부모가 둘이 사는 집을 찾아내서 상간녀를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이혼 소송은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과의 이혼은 정확히 저의 결혼 기념일에 끝이 났습니다. 결혼한 날이 이혼한 날이 된 거죠. 상간녀 소송은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상간녀가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대로 답변서도 주지 않으면서 소송은 더 길어졌지만 결국 이것도 끝은 있더라고요. 길고 긴 소송 끝에 제 손에 드디어 상간녀 판결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사람에게 위자료도 받게 되었고 두 사람은 회사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전 남편은 상간녀와 잘 살아보려고 저한테 집까지 줬는데 아무것도 없이 상간녀한테도 버림을 받아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전 시댁에서도 바람 피우고 인생 망친 놈 뭐가 좋다고 받아주겠어요? 그나마 가진 돈으로 방 하나 얻어 살다가 더 버티기 힘들었는지 어느 날 집으로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허름한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뭐해? 왔어? 뭐 하냐고? 너 기다렸지. 우리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래, 끝난 건 맞는데 우리 그렇게 오랜 세월 만나고 같이 살기도 했는데 넌 그렇게 쉽게 내가 잊어줘? 잊어지더라. 뭐? 내가 너 못 잊고 평생 울고불고 할 줄 알았어? 제발 좀 이혼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던 건 너야. 기억 안 나? 내가 잘못했다.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되냐? 그땐 내가 잠깐 돌았던 것 같아. 정말로.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걔가 아니고 너야. 내가 혼자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 야, 헛소리 그만하고 꺼져. 나 너 아니면 안 돼. 갈 곳도 없고. 내가 갈 곳 없는 놈 받아주는 사람이냐? 나 싫다고 가놓고 아쉬우니까 찾아와? 너무 늦었다는 생각 안 들어? 사람한테 못할 짓 해놓고.
그동안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와서 나밖에 없어? 그년 집안이 그렇게 잘 산다며. 그래서 너 이 집까지 포기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너 버리고 가버리니까 꽝 대신 닭, 뭐 이거냐고.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저는 이날 계속해서 집 앞에서 버티고 있는 전 남편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제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죠. 경찰 앞에서도 전 남편은 본인이 여기 살았고 제 남편이었다고 하면서 경찰서 갈 일은 없다고 큰소리 쳤는데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저희 부모님까지 오셔서 결국 돌아갔습니다. 아빠한테 한 대 맞기까지 했고요. 전 시댁에서는 이렇게 된 거 기회를 한 번 주면 어떻겠냐 했으나 저희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한번 바람핀 놈이 또 못 피우겠냐면서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망칠 생각 말고 자식 단속 똑바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은 겨우 빌어서 전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직장도 못 구하고 백수처럼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게 왜 한눈을 파냐고요. 뭐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전 남편은 더 큰 욕심 때문에 결국 가진 것도 다 놓치고 그나마 조건 좋았던 회사에서 나와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고 했으나 전 남편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 비슷한 업종에 취직을 해야 했는데 이미 소문이 쫙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 상간녀야 집이 잘 사니까 회사를 안 다녀도 그만이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불륜 엿딱지가 생겼으니 그 집도 결코 조용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동안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는데 어떻게 정신이 멀쩡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짧게 치료받고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아직 제 나이는 젊고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만나는 사람은 없지만 언젠가 제 마음도 정리가 되면 저도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럼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이혼했다고 인생 실패한 것처럼 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인생 응원해 주실 거죠?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